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능별로 배우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파워포인트 과정에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본 과정은 새롭게 출시된 마이크로소프트 365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양한 기능을 배우는 기본부터 심화까지 다루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본 과정의 대망의 첫 시간으로 파워포인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어떠한 프로그램인지 파워포인트에 대한 소개를 같이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파워포인트가 어떠한 프로그램인지 먼저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파워포인트는 윈도우 PC, 맥 컴퓨터 또는 iOS, 안드로이드와 같은 모바일 장치에서 파워포인트를 사용해서 아래와 같은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파워포인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우리가 발표용 프로그램이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다른 말로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이라고도 말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파워포인트라고 하는 거는 프레젠테이션, 다시 말해 발표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서식 파일을 이용하여서 처음부터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빈 문서를 이용하여서 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께서 마이크로소프트 365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실행하시면 지금과 같은 화면이 보이실 텐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새 프레젠테이션이란 항목을 클릭하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빈 화면에서 시작을 하게 되고 그 옆에 있는 항목들을 선택하거나 추가 테마를 선택을 하게 되면 파워포인트에서 제공하는 서식 파일을 사용해서 프레젠테이션을 제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리는 새 프레젠테이션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새로운 빈 문서가 만들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다양한 형태의 개체 요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이미지, 아트, 비디오를 추가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요소들을 우리가 개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개체를 삽입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화면을 이동해서 보면 상단에 삽입이라는 메뉴가 있고 여기서 다양한 형태의 개체 요소를 삽입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새로운 테이블, 표를 삽입할 수가 있고 새로운 그림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또 도형, 아이콘, 또 차트 같은 기능들도 삽입할 수가 있고 텍스트 그룹에 가시면 워드 아트나 텍스트 상자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텍스트 설정 기호들 또 미디어 그룹에 들어가게 되면 비디오나 오디오 등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 요소 역시 삽입이 가능하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365 파워포인트에서 새롭게 추가된 기능 중 파워포인트 디자이너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해당하는 기능은 여러분들께서 홈에 들어가시게 되면 오른쪽에 디자인 아이디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고 현재 프레젠테이션에 따른 파워포인트에서 추천하는 디자인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디자인 아이디어 항목이 활성화가 되고요. 해당하는 항목을 클릭했을 때 파워포인트 디자인이 활성화가 된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별도의 디자인 감각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파워포인트에서 디자인 요소를 추천해서 제공해준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환, 애니메이션, 시네마 동작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 화면을 이동해서 보자면 자, 상단 메뉴에 전환이라고 하는 탭이 있고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탭이 있습니다. 전환이라고 하는 메뉴를 눌렀을 때 슬라이드 화면을 전환할 때 어떠한 화면으로 전환할 것인지를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애니메이션을 선택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요소에 대해서 어떠한 애니메이션을 설정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에 대한 설정도 이렇게 설정값을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이러한 전환 효과 또는 애니메이션 시네마틱 동작에 대해서도 추가가 가능하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드라이브라고 하는 인터넷 클라우드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원드라이브라고 하는 클라우드 인터넷 저장 공간이 있는데요. 해당하는 공간에 해당하는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저장할 수 있고, 인터넷상에 저장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로컬 PC뿐만 아니라 태블릿, 휴대폰으로 해당하는 프레젠테이션 파일에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 저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언제 어디서나 작업을 공유하는 기능도 있고요. 다른 사람과 함께 공동 작업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도 여러분들께서 여기 있는 공유라는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 공유 작업을 진행할 수도 있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프레젠테이션 만들기 작업을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레젠테이션을 처음부터 새로 만들 수도 있는데요. 이것을 빈 프레젠테이션 만들기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텍스트, 이미지, 컨텐츠 등에 대한 기본 제공하는 그래픽, 글꼴, 개체트를 사용하여 테마를 이용한 프레젠테이션 만들기도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모두 다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방법은 빈 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방법이 될 텐데요. 파워포인트를 여시고 빈 프레젠테이션 이란 항목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한번 우리가 실행을 해 볼게요. 자, 실행을 하게 되면 아까 보셨던 화면이 표시가 되고요. 여기서 우린 아까 새 프레젠테이션 이란 항목을 눌렀죠. 해당하는 항목을 누르게 되면 비어있는 프레젠테이션이 실행이 되게 되고요. 자, 지금 보면 프레젠테이션 2라고 제목 표시줄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직 해당하는 파일의 이름을 저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프레젠테이션 2라고 하는 이름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숫자는 해당하는 프레젠테이션을 몇 번 실행했는지 라는 의미가 되는 건데요. 아까 저희가 빈 문서 하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작업하는 게 빈 문서 2, 프레젠테이션 2번 파일이다 라고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프레젠테이션이란 이름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면 파일 저장이 아직 안 된 상태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테마를 이용해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파일, 새로 만들기를 선택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테마 형식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테마 형식을 클릭해주게 되면 해당하는 항목이 표시가 되고요. 여기서 세부적인 하위 테마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또 다양한 디자인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명언이라고 하는 디자인으로 하겠다. 그럼 해당하는 화면을 선택하게 되면 또 다양한 테마 스타일로 적용해서 해당하는 프레젠테이션 테마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테마를 더블 클릭 또는 하단에 있는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더블 클릭을 해서 해당하는 테마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해당하는 서식을 사용해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픽, 글꼴 및 개체트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는 환경보다 조금 더 쉽게 이와 같은 테마, 디자인을 만들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파워포인트의 화면 보기 설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프레젠테이션 보기 설정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요. 자, 파워포인트 보기 탭을 선택을 해서 수행 중인 작업에 가장 적합한 보기 요소를 선택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보면 기본 보기라는 항목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자, 기본 보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를 만들고 편집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게 됩니다. 기본 보기의 상태로 설정하고자 한다 라고 하면 상단 메뉴 보기에서 기본을 클릭을 해주시면 될 텐데요. 화면을 이동해서 볼게요. 자, 상단 메뉴 보기에 들어가게 되면 왼쪽에 프레젠테이션 보기라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이라는 항목을 선택하게 되면 기본적인 보기 요소로 설정이 되고요. 이 기본 상태가 기본적으로 슬라이드를 편집할 수 있고 왼쪽에는 슬라이드에 대한 미리 보기가 표시되어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화면 아래쪽 작업 표시줄에 보면 정상, 기본 보기란 항목이 보이는데요. 자, 해당하는 항목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하단에 보면 이렇게 기본이라고 한 항목이 메모 옆에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죠? 해당하는 항목을 누르게 되면 기본 상태로 보여진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보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기본적인 상태, 기본적인 보기 상태를 기본 보기 상태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여러 슬라이드 보기라는 메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슬라이드 보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편집 가능 상태는 아닙니다. 자, 슬라이드에 대한 순서를 복사하거나 이동하는 작업은 가능하지만 해당하는 슬라이드 안에 있는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는데요. 자, 이 여러 슬라이드 보기라고 하는 상태는 현재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파일에 대한 모든 슬라이드에 대해서 축소판 그림으로 표시하고 또 순서를 보다 쉽게 변경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보기 옵션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화면을 이동해서 보게 되면 이와 같은 화면이 표시가 되고요. 자, 여기서 우리는 여러 슬라이드라는 항목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 개의 슬라이드가 리스트가 쭉 표시가 될 거예요. 자, 지금은 하나밖에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표시되어 있는 거는 슬라이드에 대한 축소판 미리 보기라는 거죠. 네, 축소판 미리 보기가 표시되어 있고 여기에서 어떤 편집은 불가능합니다.
다시 편집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첫 번째 있는 기본 상태로 들어가야지 이렇게 편집 가능한 상태가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기에 여러 슬라이드를 클릭해서 여러 슬라이드 보기 상태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는 화면 아래쪽에 있는 작업 표시줄에서 여러 슬라이드라는 항목을 선택해서도 여러 슬라이드 보기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단을 보게 되면 두 번째 있는 아이콘이 여러 슬라이드고요. 해당하는 항목을 클릭하게 되면 여러 슬라이드 보기 형태로 변경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슬라이드 노트 보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노트라고 하는 것은요, 발표자 노트를 보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발표자 노트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화자, 말하는 사람, 발표자를 위한 어떠한 설명글을 미리 적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해당하는 슬라이드 노트는 기본적으로 발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할 때 청중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네, 청중에는 보이지 않고 누구한테 보인다? 바로 발표자에게, 발표자에게 이 슬라이드 노트에 대한 내용이 보인다라는 거죠. 자, 슬라이드 노트를 보고자 한다 라고 하면 슬라이드 노트 보기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 여기 보게 되면 슬라이드 노트라는 항목이 보이실 거예요.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슬라이드 노트에 대한 내용이 보여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또는 기본 보기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단에 여기에 슬라이드 노트의 내용을 입력하십시오 라고 되어져 있죠. 이 부분을 이용해서도 슬라이드 노트의 내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두 주 정도 되는 슬라이드 노트를 기입하고자 한다 라고 하면 기본 보기 상태의 하단에서 내용을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만약에 한꺼번에 좀 슬라이드 노트의 내용을 많이 입력해야 된다라고 하면 슬라이드 노트 모드로 넘어가서 텍스트를 이렇게 여러 줄 기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슬라이드 쇼 보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슬라이드 쇼 보기는 화면 아래쪽 작업 표시줄에서 슬라이드 쇼라는 항목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쇼 보기는요, 실질적으로 발표를 하고자 할 때 슬라이드 쇼라는 항목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자, 해당하는 항목을 설정하기 위해서 자, 중간에 보게 되면 슬라이드 쇼라는 항목이 네 번째에 보여지게 됩니다. 해당하는 항목을 클릭하게 되면 전체 화면이 되면서 이렇게 발표 상태로 보여진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슬라이드 쇼 보기라고 하는 게 있고, 자, 만약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발표자 노트를 발표자 화면에 표시하고자 한다 라고 하면 발표자 도구라는 것을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상단 메뉴에 보시면 슬라이드 쇼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모니터라는 항목이 있고요. 모니터에 발표자 보기 사용이 선택되어 있다면 발표자 화면에 현재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발표자 노트가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어떻게 뜨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발표자 화면이 이런 식으로 떠요. 그래서 이렇게 현재 슬라이드,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하단에는 슬라이드 노트가 표시되어 있고, 자, 슬라이드가 전체 몇 개 중에 현재 몇 번까지 했는지, 뭐 펜 기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렇게 펜 기능도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발표자 도구에 대한 개념, 뭐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이러한 기능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자, 그 다음에 마스터 보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슬라이드 유인물, 슬라이드 노트 마스터 보기를 통해서 슬라이드 노트에 대한 전체 스타일을 변경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아까 보기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마스터 보기에 슬라이드 마스터, 유인물 마스터, 슬라이드 노트 마스터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마스터 설정 보기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해당하는 부분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슬라이드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을 설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레이아웃 설정을 할 수 있는 슬라이드 마스터가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유인물 마스터, 유인물에 대한 설정, 그리고 슬라이드 노트 마스터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어떤 걸 배워볼 거냐면 텍스트를 추가하고 서식을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를 추가하고 서식을 지정하여 프레젠테이션의 콘텐츠를 구성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텍스트를 추가하고자 한다 라고 하면 텍스트 개체 틀 또는 상자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원하는 텍스트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 보시면 제목을 추가하려면 클릭하십시오. 부제목을 입력하십시오 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해당하는 항목을 클릭하게 되면 해당하는 항목에 대한 내용이 표시되어지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파워포인트 365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내용을 기입을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텍스트에 대한 서식을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자, 텍스트 서식을 선택을 하고 옵션을 선택을 하게 되면, 자,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실시간 보기로 해당하는 설정 값에 대해서 적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떤 글꼴이라든가 글자 크기와 같은 실시간 미리 보기 메뉴가 표시가 되어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서식 옵션을 통해서 글자색, 번호 매기기, 또 열 추가 제거, 방향, 맞춤, 텍스트 정렬, 들여쓰기 등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있는 텍스트를 범위를 잡으면 이와 같이 글꼴에 대한 설정을 변경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글머리 기호나 번호 매기기와 같은 다양한 설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설정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기능별로 배우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파워포인트 첫 번째 시간 파워포인트 소개 수업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모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